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테리왕자 궁전 이야기. 야, 벌써 6월의 마지막 방송인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만 뭐 이미 6월은 다 갔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방송이 2주 연속 펑크를 냈습니다. 지난주는 테리우스가 소리 없이 펑크를 내서 우리 제 옆에 계시는 고 대표님께서 뿔딱지가 나셨고 그 전주는 우리 한산 모시문화제가 개최됐던 주인데 여기 우리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엔지니어인 우리 그 화이트호스가 그 한산 모시문화제 지원 요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 나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참여를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한 달의 절반을 여러분들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요. 멀리 떠나지 마시고요. 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 도망가시면 이제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6월 26일입니다. 어제는 진짜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가 발발했던 날인데요. 이제 많이들 이제 6.25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서 많이들 좀 잊혀져 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곤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시국 전국을 놓고 보면 TV를 딱 틀게 되면 무슨 뭐죠? 뭐 청문회? 인사청문회. 예,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이제 TV 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하루 종일 그것들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뭐 그거를 쳐다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시기가 이런 시기가 있구나라는 것도 들었고 어젠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 뭐죠 대국민 담화라고 해야 되나 뭐 할 때 보니까 새로운 어떤 본인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노동 쪽에서 뭐 근로시간 일수를 뭐 4.5일제로 뭐 간다든지 전국민 기본 뭐 지원금을 뭐 1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뭐 차등해서 지원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새로 6월 3일 날 선출한 대통령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라는 어떤 그 관심들이 지대한 요즘에 그 관심사를 좀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6월 13, 14, 15 한산 모시문화제들 다들 다녀와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참 애석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가장 큰 게 날씨가 도움을 주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 방송 중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뵙는 우리 뉴스천의 고정만 대표님,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주시죠. 네, 방송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 저 테리우스님이 뭐 저 일정이 있으시다는 걸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다 보니까 나 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은 직접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 스튜디오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핸드폰으로 우리 국장도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화상으로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된
토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 40분 분량으로 그 녹음을 해서 전화 녹음을 한 내용을 네. 우리 엔지니어한테 넘겨줬더니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화면이 송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방침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팟캐스트로 돌린다고 그랬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건 확인 안 했는데 어찌됐건 그 저라도 좀 시간이 됐으면 이 스튜디오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진솔하게 뭐 그동안도 진솔하게 했지만 그래서 조곤조곤 뭐 이렇게 그 좀 졸리는 듯한 그런 네. 목소리긴 하지만 네네. 그 뉴스 내용을 좀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얼굴 뵈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미리미리.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더위에 건강 잃지 상하지 않게 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금 뭐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 6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6월 시작하면서부터 야 이거 6월 한 달이 이게 여름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여름이 시작된 게 아니라 장마가 시작이 돼 버리고. 그렇죠. 네. 진짜 그 모내기가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대부분들 마무리들 지시잖아요. 다 끝났죠. 이제. 예. 이제 그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이 장대비 쏟아지는 장마가 그때쯤 왔으면 훨씬 더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간 6월은 우리 저 댓글 달아주신 유선님 말씀대로 구라 같은 6월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라 같은 6월이라는 거 뭐 한 것도 없이 주저주저 우여우여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다 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6월 30일. 야, 이거 참 7월이면은 본격적인 여름인데요. 아까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못 본지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소식을 못 보내드린 지가 벌써 2주가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천군의 이야기들이 뉴스 서천의 취재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고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중점적인 걸 모아서 전달드리려고 좀 자료들을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여름에 걸맞는 노래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먼저 여름 되면 제가 빙수? 지난주에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까? 죄송스럽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여름 여행 한번 가시러 거북이가 부르는 비행기 노래 한번 듣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같이 들으시죠. 네, 여러분 비행기 잘 타고 오셨죠? 저도 지난주에 비행기 타고 월요일날 비행기 탔다가 토요일날 왔습니다. 멀리 갔다 오셨습니다. 아니 뭐 비행기는 한 6시간 탔는데요. 하여간 한산 모시문화제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발을 했다가 왔는데 피로를 좀 풀러 갔다가 좀 피로가 쌓이고 왔어요. 너무 그 고산지대를 올라가다 보니까 그 3시간 반 이상을 막 비포장 막 이런 길도 좁은데 막 이런 데를 그 차도 좋지 않은 뭐 이런 트럭 개조한 것 같은 거 그런 걸 타고 올라갔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네팔 다녀오셨나요? 의료봉사? 이제 네팔 쪽은 아니고요. 달랏에 갔다 왔습니다. 달라해? 달랏. 네. 베트남 산속 1700고지 그 제일 높은 데가 2130고지인데 2130고지는 찍고는 왔습니다만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고지가 높으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입술이 붓더라고요. 기압에 따라서 입술이 붓고 그 가져갔던 그 약봉투 중에
저기 개봉을 하는 약봉투들이 봉 빵빵. 빵빵하게 이렇게 불어가지고 음. 부피가 막 커졌더라고요. 기내식에서 나오는 빵 봉투도 그 봉지를 뜯지 않으면 빡빡하죠? 빵빵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가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혈관 질환들이 좀 많은데, 왜냐면 그 기압이 높다 보니까 혈관이 계속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일반 평지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이제 급속도로 그 혈관이 수축돼서 혈관이 가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막히는 구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고산 지역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열량 지방질 뭐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데서 조금 뭐랄까 좀 터부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좀 몸에 좀 피로를 좀 풀러갔다가 더 피로를 좀 쌓고 왔다. 그러면서 우드스천 고 대표님한테는 혼났다. 지금 서천이 더 덥나요? 베트남이 더 덥나요? 물어봤는데. 당연히 고사님이? 베트남 달랏이 훨씬 더 덥죠. 훨씬 더 덥고 달랏은 되게 추웠어요. 그 밤의 온도가 16도, 낮의 온도가 24도, 23도. 거기는 그 주민들이 파카,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반바지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놈들은 다 한국 놈들. 서천이 지금은 거기보다 좀 더 덥다. 근데 그 달랏 가기 전에 깜난이라고 하는 도시는 되게 덥다. 35도, 36도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선님께서 질투 나네요 하셨는데요. 네, 유선님 질투 안 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고생하시는 여행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고 대표님 준비하신 소식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서천 구민 여러분들께 뭐부터 전해 주시겠어요? 그나저나 그 이번에 지소기업에서 한산 모시문화재 그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뭐 첫날 비도 오고 그랬는데 네. 올해는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그거 네네네. 제가 그 한산 모시문화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직접 모니터링 하셨던 아. 그 또 우리 테리우스님이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2인 3조로 해가지고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에서 2인씩 나눠가지고 모니터링인데 저는 마지막 날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첫째 날도 갔고 둘째 날도 갔고 세 번째 날도 갔었습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모시문화재는 정말 서천문화관광재단에서 처음 맡아가지고 하는 행사로서 되게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준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직원들이 거의 밤새는 거, 뭐 야근은 뭐 거의 밥 먹듯이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되게 어렵게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놈의 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첫날 비가 많이 정말 왔었죠. 엄청난 폭우가 그것도 하필이면 그 개막식의 그 피크인 그 저녁 시간대에 그렇게 폭우가 내려서 그 모시문화제에 참가하고자 아니면 방문하고자 마음을 잡섰던 그 인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서천 지역 주민들조차도 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거기를 꼭 가야 되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쏟아졌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생중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유튜버들의 그 방송을 보더라도 정말 장대밭은 비가 그냥 막 위에서 그냥 내려 꽂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개막식부터 해서 그렇게 힘들게 개막식을 했고요. 두 번째 날은 또 그렇게 비가 온 것들이 이제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배수가 다 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쪽 그 저기 저쪽 그 모시 전시관 있는 그 큰 마당에서 이제 그 패션쇼도 하고 길쌈놀이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그 마당놀이들을 하고 이제 마당에서 하는 걸 하는데 그 잔디밭이 아직 다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젖었을 거 아니에요, 푹신푹신. 근데 거기서도 뭐 이제 하시다 보니까는 그 행사 관계자들이라든지 그 출연자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그 비가 내렸을 때 햇빛이 지니까 그 습기가 너무 올라오니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관광객들의 참여가 그렇게 썩 많이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참여 인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많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준비했던 그 노력 수고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게 좀 적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부터 전 들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칭찬할 만한 부분들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뭐 이렇게 행사 조끼 노란색 조끼 입고 예. 행사요원 입네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에 있었고 뭐 부스에서 뭐 이렇게 어떤 부스 하나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눈에 유독 띄었던 녹색 티셔츠들이 많이 눈에 띄셨을 거예요. 녹색 티셔츠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 녹색 티셔츠들이 다 누구냐면 이 서천문화관광재단의 직원들 그리고 거기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이 전부 다 행사 진행 요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딱 내려고 모시입과 같은 녹색 옷을 딱 차려입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뭐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붙잡고 이제 뭘 물어보면 정말 관광객들 평이 너무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고 안내를 했다라는 평들을 많이 받아서 확실히 관 주도보다는 관과 어떤 그런 문화재단도 어떻게 민으로도 관에서 이렇게 파생된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민간이 좀 이렇게 융화가 된 그런 단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섬세한 어떤 관객과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좀 더 눈에 띄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무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프로그램 상에서도 작년까지 34회까지만 해도 야간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이 좀 더 도입이 돼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시문화재를 그냥 저녁 6시만 되면 뺑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진 뒤에도 가볍게 야행 그 한산 읍성이라고 하죠. 읍성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나중에는 8시 반 정도부터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주셔서 조금 더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섬세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는데 그러면 더 아쉬운 거는 날씨가 안 도와줬다. 아쉬운 건 날씨뿐이고 정말 아쉬운 건 날씨뿐이고 제가 방송상으로 아쉽다는 말씀들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게 7월 11일 날 이제 문화관광재단 추진하셨던 그 관계자 그 팀장들을 좀 불러서 지속가능 발전 우리 협의회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이제 공유하는 시간 공유하고 전달하고 아쉬웠던 점, 잘했던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날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제가 했던 날, 전날 그리고 첫째 날 했던 분들의 모든 모니터링 자료, 평가 지표 자료들을 놓고 말씀을 드렸어. 내년도 어차피 여기서 맡아서 할 거니까 36회는 조금 더 나은 서천 한산 모시문화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가는요. 일단 평타 이상은 쳤다. 평타 이상은 쳤다라는 걸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야, 정말 진짜 볼 때마다 고생한다는 소리가 막 입 밖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잘 모르시니까 계속 막 그 종합상황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질문하고 묻잖아요. 아이고 거기에 막 그 초록색 옷을 입은 그 운영 요원들이 정말 응대를 너무들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쳐다보면서 아쉽고 안타깝고 기분이 좋았던 거.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네요. 네, 내년에는 좀 더 지금 나타난 문제점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모니터링 그 결과 보고 할 때는 뭐 아쉬운 점도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개선해야 될 점도. 네, 개선해야 될 점도 네. 요번에 그 모니터링 자료에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낀 게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 음수대를 설치를 안 했나요? 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더웠잖아요. 비온 날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근데 그 체험 부스가 있는 그 체험 부스대가 쫙 있는 그 대에
중간 중간에 좀 음료수대를 좀 음수대를 식수대를 좀 설치를 해주면 다니면서 이제 식수를 좀 뭐 저 달래서 먹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뽑아 먹든지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을 사서 먹을래도 이쪽에 그 식당 부스 이렇게 만든 음식대 부스 있는 곳 그쪽에나 와야지 음료를 이제 사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쪽에 그 모시 전시관 있는 그쪽에서 계시다가 갈증이 나면 길을 건너서 와가지고 또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더운데 좀 세심한 그런 편의사항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행사장에서 그 다니시는 분들은 행사장에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알잖아요. 관광객들도. 네.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집에서 생수 한 병씩 사들고 와서 그 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니 형님 저기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그 한 병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요즘은 다들 그저 텀블러 같다고? 예, 텀블러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지금 곳곳에 음수대도 설치도 하고 나도 만일에 이제 그런 게 목마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나도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가면 되지 않겠냐. 텀블러 하나 들고 와서 음수대가 있으면은 물을 받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이제 거는 그 음수대가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찾기도 제대로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그 물을 이용을 하다 보면 그 용량이 딸려서 그거는 뭐 물 식수 그 그러니까. 해주는 업체가 뭐 알아서 계속 갖다가 공급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오시는 손님들한테 물 한 잔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 한 잔 대접 정도는 해야지 행사 아니겠어요? 돈 들여서. 외국에서는 물 그냥 공짜로 안 주잖아. 다 사 먹기만 되잖아. 아이 외국하고 한국 그것도 우리 우리 양반의 고장 서천 그것도 한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아 참 그거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라고 발견한 게요. 이게 한산 모시문화재였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날 그 최종식 이장님한테 제가 혼났거든요.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녔잖아.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그러면 서천군 이장단 협의회장님이 최종식 이장님이잖아요. 한산 이장님. 이제 저랑 이제 아시는 분인데 막 오더니 어이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저 이거 모니터링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막 갑자기 나를 붙잡고도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거야. 한산 모시문화재가 한산 면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한산 면에는 한산 모시문화재를 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느냐. 프랭카도 하나도 안 붙어 있고 안내장 하나도 안 붙어 있냐.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한산 모시문화재를 하면서 한산 면민들이 뭐 이렇게 어떤 그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효용을 받은 것보다 차를 갖다가 불법으로 그냥 그 갓길에 대놓고 막 지나다니는 그것만 불편하게 만들었지 모시문화재가 한산면에 효용을 준 거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마요 그랬더니 나한테 설마가 아니라고 자기가 지금 다 돌아보고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회장님 그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기 내년에는 더 잘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놓친 것 같다라는 부분은 아쉽지만 고생한 거는 내가 인정한다. 근데 다들 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그런 행사들 치르고 했다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 뭐 더 잘하는. 그러니까 작년은 거기가 어디가 주최했었죠? 그 문화관광과였었죠. 뭐 그렇죠. 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서 그 행사를 치렀으면 그 행사에 대한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행사 데이터들을 여기 문화재단에다 다 넘겨줬으면 훨씬 이 문화재단 직원들이 이 행사 준비하는데 훨씬 쉬웠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내부적인 부분이라 그렇고
또 요번에 또 우리 한산 모시문화제가 좀 이렇게 개최된 시기가 어디랑 맞물렸냐면 그 충남 그 체육대회랑 도 체육대회랑 물렸잖아요. 충남 도체전인가? 맞아. 네. 도민체전. 네, 도민체전이랑 그 날짜가 물려버렸어요. 네. 그런데 물려버리다 보면 서천군에서도 도민체전에 공무원들이 좀 한 100명 정도가 파견이 되거든요. 가가지고 저 운영하는데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요번에 그 공무원들이 작년만큼 배치를 못 시킨 거야. 이 모시문화제에다가.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도 조금 모질랐던 부분도 이제 같이 있었고 이 문제는 매년 6월 첫째 주에 하던 게 둘째 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매년 첫째 주에 원래대로 했으면 이 날씨도 잘 도와줬을 거고 다 좋아졌을 거야. 근데 이 둘째 주를 하다 보니까 날씨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안 준 거죠. 이건 뭐다? 그놈의 갑작스런 조기 대선 때문에 그렇다.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핑계를 좀 댈까 합니다만 어찌됐든 평타 이상을 친 이런 한산 모시문화제였다라고 저는 하고요. 그때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가 다 리포트를 썼고 잘했던 부분도 리포트 썼고 그 안에서 또 저것도 있었어요. 그 미담도 있었습니다. 이 미담은 제가 직접 들은 미담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험 부스 안에 그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 진행 요원들이 배정이 돼서 이제 있는데 동네 주민 어떤 할머니가 그 중간에 너무 갈증을 느끼시고 뭐 허기가 지시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초록색 옷을 입은 그 행사 요원이 그 이제 그걸 눈치를 채고 와서 할머니께 물과 빵을 이제 전달해 드려서 할머니가 너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주머니에 알사탕 몇 개를 들고 오셔가지고 그 행사 부스에 와서 어제 있던 그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근데 또 그 행사 용어는 또 자리가 이동이 됐는지 또 어제 있던 자리가 또 다른 데로 갔나 보죠. 그 어제 그 선행을 베풀었던. 그래서 이렇게 물어물어 찾다가 보니까 그 행사 요원이 누군지가 밝혀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제 허리가 좀 굽으신 좀 어르신인데 너무나 그 친절하고 고맙게 손녀딸 같은 친구가 자기한테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허기가지고 이제 갈증이 나는 걸 어떻게 알아채고 와서 그걸 자기한테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정말 주머니에 있는 알사탕 몇 가지를 좀 전달해 주고 싶은 생각으로 왔었다라는 그런 그게 이야기를 누구래요? 전달 들었는데요. 공개가 돼요? 저 서천문화관광재단 소속 직원이더라고요. 이제 직위는 주임이던데. 네. 누군지 얘기해도 되잖아요. 성은 성씨라고 하더라고요. 성은 성씨? 네. 아, 그 전 서천군청 그 과장 자제분 같기도 하네요. 네. 거기 성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댓글에 유서님이 이 얘기를 저기다 적어주셨네요. 유서님도 아시는 이야기인가 봐요? 알사탕 봉지를 오후에 할머니가 아침 8시부터 왔는데 행사 요원이 오기 전이라서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오후에 다시 나오셔서 두 분이 만났다고. 그러면서 알사탕 봉지를 봉지째 주셨다고 그러네. 네네. 박수 한번 쳐줘야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섬세함과 세심한 배려가 진짜 10개를 잘못해도 하나로 이렇게 잘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포용이 되는 그런 이런 미담이 있는 게 이 세상에. 근데 이런 걸 좀 알았으면 뭐 그 간단한 미담이라도 네. 이렇게 해서 소개도 해볼 그래서 뻔했는데. 그래서 요번에 저 모시문화제 평가할 때 그때 하시면 그때 되겠네. 제가 이제 재단 측에 말씀을 드리려고 거기다가 제가 다 작성을 해놨어요.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기동량을 하고 많은 거를 들었는데요. 정말 요번에는 정말 그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섬세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행사였다라는 평을 총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원은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또 있더라고요.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재단에도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 민원인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네요. 뭐 재단의 대표이사님이 또 이 직원한테 뭐 그 감사장이라도 저기 대표이사 감사장은 필요 아니, 없고 이사장 감사장이 필요해요. 이사장. 예. 그러니까 이사장 감사장 예. 나중에 승진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네. 어찌됐든 표창장 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죽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서 그 할머니도 이제 지각이 계신 분인 거죠. 그 다음 날 나의 고마움을 다시 베풀려고 거기를 또 다시 찾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엄청 감동을 받았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맞습니다. 그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고. 신경을 누가 자기한테 써 주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본인한테 친절을 베푼 그 초록색 옷의 천사들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초록색 옷은 본인들이 갖는 건가요? 내년에 또 쓰는 건가요? 본인들이 갖는 건가요? 지급품이지. 35에 써 있어서 내년에 못 쓰는군요. 아니지. 36회로만 바꾸면 되지. 아니 거기 저 스티커 스티커 붙이라고? 아이고. 아니 지구 온난화에 뭐 탄소 배출 줄이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줄여 해서. 아니 그러면 그거 일회용이잖아. 찍찍이로. 그 밖에 입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선님 그 밖에 입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 찍찍이 부착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하면 또 사람 몸이. 맞아요. 아무튼간 올해는 그 뭐 여러 가지들 뭐 이렇게 그 QR 코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하셔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도 나눠주고 했던 그 깨알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이 이제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을 좀 살려서 조금 더 많은 주민과 관객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아무튼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35회 한산 모시문화제는 날씨와의 전쟁이었는데요. 승리는 했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참 욕받네요. 네네네. 재단 직원들이. 재단 직원들도 욕받고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고생들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노래 하나 더 듣고 갈까요? 또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여름이니까 또 여름 노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싹쓸이가 부르는 노래죠. 다시 여기 바닷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잘 듣고 오셨죠? 바닷가 한 번 더 가셔야죠. 이제부터 바닷가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서천에는 너무 좋은 바닷가가 많아요. 춘장대 이거밖에 없나? 그러죠. 춘장대 해수욕장 정말 잘 정비해놨으니까요. 오세요. 거기 해수욕장 그 솔밭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체험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오셔서 올 여름은 춘장대를 한번 서천 춘장대를 한번 오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서천 춘장대 오셨다가 장항 송림 오셔가지고 한 8월쯤 오시면 맹문동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또 맹문동 이야기를 하네. 우리 군수님이 한산 모시문화제 행사 때 인사 말씀하시다가 왜 갑작스럽게 맹문동꽃 이야기를 하는지. 자, 이어서 우리 고 대표님 준비하신 소식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방송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벌써 1시간 다 돼가는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생태원 어디입니까? 해양생물자원관 옆에 네, 자원관 옆에. 폴리텍 대학 그 부지 건너편에 맞아요. 옛날부터. 거기 건너편에 이제 야생동물 보호시설 곰사육장이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맞죠. 지난번에 네. 요거는 사실 그 뉴스서천이 계속해서 보도도 해오고 그랬었는데 네. 여기 이제 그 송림리 그 해당 부지 그
이미 지금 그 일부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송림리 요 마을 이름이 솔만들이래요. 솔만들이? 네, 솔만들. 솔 솔. 만들. 만들. 예. 이 마을 주민들이 지난번에 그 주민 한 분이 그 지역 언론사 뉴스처럼 포함한 그 지역 주간지에 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그 글을 보내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수막이 나붙기고 예. 급기야는 23일 날 그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라는 그 소식인데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그 공사 중단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 할 거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하고 집단 이주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현행 이제 그 서청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이제 그 돼지, 닭, 개, 오리, 메추리 이런 것들은 1,500m 이렇게 그 이격이 돼 있어야 되고 아. 소나 젖소, 사슴, 말, 양 같은 경우는 600m 이렇게 이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공장형 축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거리 제한을 강화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웬만한 곳에는 이제 그 가축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해당 그 지금 그 폴리텍 대학 건너편 부지는 환경부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부 부지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 생태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육을 이제 못하게 되는 이제 그 곰을 비롯해서 이제 유기동물들 네.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여기서 이제 그 계속해서 그 보호하면서 보호하다가 키우겠다. 뭐 이제 안락사 이렇게 해서 시키려고. 안락사는 안 시키고 죽을 보호하다 때까지 이제 보호하겠다? 자연사 할 때까지 이제 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어떤 그 이 유기동물이든 뭐든 들어오면 그 걔네들한테는 요양원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지금 폴리텍 대학이 지금 그 들어온다고 해놓고 지금 아직 뭐 그 뭐 진척이 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학교 건너편에 이 곰이라는 것은 곰이라는 짐승은 이게 그 잘못했다 이제 그 관리부실로 해서 이제 우리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유, 건너편에 있는 맹수죠, 맹수. 네, 아니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네, 주민들한테 이 피해가 우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들도 이제 막 소리라든가 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물론 뭐 정부 산하의 그 생태원이 이제 뭐 관리를 하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외부로 이제 냄새가 배출이 안 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그 가축 사육 이 저기 뭐 그 이게 곰 사육장 네. 요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변에 이제 그 재산 그 사유 재산에 대한 그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것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제 학습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다. 땅값 그런 떨어져. 예. 근데 이거를 보겠다고 오는 관광객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네가총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게 그 이주 대책을 세워라. 이주 대책 세우고 예. 피해 보상 해주고. 근데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하는 거고 네. 이 아니 그러니까 이 곰 사육장을 하겠다는 주체가 누구냐고.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환경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네. 그 유기동물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물색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 땅이 이쪽에 있고 생태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산하잖아요. 네. 생태원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에서 그 한다라는 거죠. 전국 유기동물 요양원과 곰 사육장이
환경부 산하의 땅에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주민들이 이제 김태흠 지사에 대한 성토, 네. 김기용 군수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와 군수에 대해서 성토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분들이 주장은 뭐냐면 그 서천 군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 김기용 군수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느냐? 네. 예? 우리가 곰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데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도 귀 막고 모르쇠로 일관한다. 군수님 왜 그러면서 그러세요? 이제 군수 역할 제대로 못한 김기용 군수한테 사퇴하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가축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있지만 네. 이 현행법상의 야생 동물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주민 보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망을 내뱉었다라고 그러면서 환경 파괴부 편인 김태흠 도지사는 도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즉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민들이 그 공사 중단, 집단 이주, 그러니까 그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군청 앞 집회 등 이렇게 하겠다. 아니 아까 서대도 말했지만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광역단체가 됐던 이 대장님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 한마디 언행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다시 그 재선이 됐던 삼선이 됐던 그 자리를 가는 결정을 짓는 게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네, 네. 내년 6월 3일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군대를 따지면 말년 병장들인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떨어지는 낙엽도 잘못 맞으면 뇌진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말년 병장들의 그런 신조인데 내년 63 네, 선거죠. 내년 6월 3일. 네. 내년 6월 3일이면은 다시금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광역단체장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분들인데 왜 그런 진짜 하지 말하게 해서는 마이너스고 말씀을 안 하셔도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왜 그렇게 섣불리 내뱉었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유가 좀 궁금하고. 요 솔만들 야생동물 보호시설 반대위원회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23일 날 군청 앞 집회에 이어서 국립생태원 정문에서도 또 집회 2번 했었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어찌됐든 곰이 인간에게 쓸모 있는 거는 웅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거기에 곰 사육장을 하는 데서 웅담을 채취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이 아니라 야생 동물이라고 지금 이제 구분이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야생 동물이라고 구분이 된 거를 주민들이 기거하는 곳에 뭐 거리 제한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바로 옆에 담장 안에다가 야생 동물을 키워도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거기 살아봐라.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 거리 제한 야생동물 거리 제한 규정이 없어서 주민 보상은 없다라는 얘기가 네. 그 글쎄 왜 그런 말이 앞에 어떤 얘기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 네.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찌됐든 섣불하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생각 있는 정치인이라면. 성향으로 보면 네.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서천 지역 주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반대할세. 네. 그 지난번에 그 다음 소식을 좀 전하면 네네. 이번 주에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내년 6.3 지방선거 누가 출마하나? 말씀하셨죠. 군수 그다음에 도의원, 도의원, 군의원 네. 이렇게만 그 제가 저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군수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으로 바뀐 민주당에서는 유승광 천익현. 전
그 서천군수 후보 네. 전익현 도의원의 그 맞대결, 경선 네, 경쟁이 경선 내부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고요.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현 군수인 그 국민의힘 김기웅 군수 같은 경우는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선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고 재선 출마하겠다는 네네네. 의지가 분명한 상태에서 전임 노방래 군수가 지금 그 올 초부터 사모님하고 같이 행사장 이렇게 다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경재 군의원, 어머, 김경재 군의회 의장도 사실은 그 해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예. 그 의장 선거에 나온 사람, 의장을 지내거나 한 사람은 동급으로는 그 공천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정계를 은퇴하지 않는 이상 도의회 의원 선거나 군수 선거 두 가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군의원은 네, 군의원은 이제 못 나온다. 공천권을 안 주기 때문에 아예 그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장학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 선거에 이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조합장 나간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취재 결과 이제 그 저한테 하신 말씀이고, 그러면서 자기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 지금 고심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정계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선택지가 두 개가 남았네요. 도의원 지금 또는 국회의원, 도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이 이제 이분의 조카 사이. 그러니까 여동생 사이이죠. 여동생의 사이. 그죠, 좀 예. 도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아니고 네. 아예 뭐 세대 교체 차원에서 네. 경우에 그분을 현 도의원을 염두에 둔 그런 그 파격도 한번 시도도 해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도의원은 여러모로 이제 그렇게도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경석 군의원도 그 군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내가 군수 선거에 나오면 군수로서는 출마를 못하지만 다른 급의 할 수 있죠. 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군수를 갈 거냐 아니면 그냥 현재대로 군의원으로 갈 거냐 뭐 이거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군수 경선 한번 붙어서 떨어지면은 저희 군의원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타천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김창규 전 군의회 의장도 지금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타천으로요? 네, 그것도 이번에 이제 한산 모시문화제 때 충남 도민회인가요? 행사도 같이 한번 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출향인들을 한번 불러서 장항에서 고향 발전을 위한 토론 모임도 한번 갖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 보면 비록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영 현 체육회장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본인은 지금 현재 체육회장 선거에 아니 체육회장 직분에 이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 정치할 뜻은 없다. 지금 단계로서는 임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내년까지죠. 내년까지인데 어찌됐건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음. 차기 선거에는 뜻만 둔다면 지금 현재는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뜻만 가지고 계신다면 다음 선거에는 한 번 정도는 출마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우리 오세영 원장님 힘 실어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제 민선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분을 평가가 좀 공무원들이 좀 배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현 체육회장 여기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들 현 체육회장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면 군수 선거에 출마하면 그렇게 해서 되면 네.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무튼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할 뜻이 없어요. 없어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거는 계속해서 체육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정계 입문을 위한 그런 행보로 비춰지는. 그 체육회장 자리들이 대부분 네. 이제 정무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군수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광역단체단체장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임명한 선출 자리가 아니고 임명하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저 오세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 가신 것 자체도 맨 처음에는 의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초에 그 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민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네. 직선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오세영 회장하고 같이 저기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추대면 하겠지만 네. 내가 그 경선을 하거나 이 하지만, 선거를 치러 가지고 하는 거 싫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퇴하면서 사퇴해서 이제 그 체육회장이 됐었고 맞지. 그 체육회장이 되고 나서 좀 뭐 그 이후에 뭐 그 의료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죠. 그 때로는 이제 어떤 중요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시고. 그 진료를 중단을 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료보다는 체육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더 치중을 많이 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사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찌됐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로서는 좀 그런 분들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다. 아무튼 뭐 그분이 행보가 어떻게 바뀔지는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면은 총 그냥 물망에 오른 분들은 1번 파란당은 그 2명 예, 두 분이시고 전익현하고 유승광 유승강 전 후보주시고 이제 또 셋, 빨간당인 넷, 2번은 다섯. 현 군수님 그리고 전인 군수님 그 타촌으로 김창규 전 의장님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 그 저 군의회 의장 한경석 의원 이렇게도 넣어놓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김경재 의장님, 한경석 의원 네. 그리고 아직 그런 구름 속에 있는 우리 저 오세영 체육회장님, 오세영 체육회장님은 뭐 이 손가락에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유력 후보군 중에 차차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력 후보군 중으로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는 저기 저 군의원 저 도의원 나온다는 도의원도 이제 그 한번 볼까요? 예. 네, 거기도 이제 그 당내 경선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도의원 선거를 보게 되면 도의원은 서천 1선거구와 2선거구를 이렇게 나누는데 네. 우리 그 저 원장님이 계신 그곳은 그 서천 2선거구입니다. 아, 네. 이 장항은 서천 1선거구고요. 네. 여기가 지금 전익현 도의원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장항,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역인데 여기에는 그 민주당에서는 김하진 그 군의회 부의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쪽 그 국민의힘에서는
강성민 서천군 사회복지협의장. 강상민이 도의원 나오겠다는 거예요? 군의원이 그래서, 아니고? 예, 두 명이 지금 두 명 외에는 지금 그 얘기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군수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 해가지고 경선을 해야 되는 분 중에 하나인 이 전익현 도의원이 과연 당내 경선에서 유승광 출마 예정자를 꺾을 수 있느냐? 예. 못 꺾는다라고 그러면 도의원 출마하겠네. 도의원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김하진 부의장이 네.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응? 김하진 부의장은 지금 현재 재선. 예, 재선에 도전을 하는 건데 지금 한산에서 이번 선거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지난 네. 선거에서 번호를 제일 앞번호를 받았던 겁니다. 네. 1번을 받는 것과 2번을 그쵸. 받는 거의 차이는 큰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1등을 했거든요. 이쪽 선거구에서.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비례로 갈 거냐라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비례는 의미가 그쵸. 없고요. 그래서 김하진 의원이 이제 도의원 1선거구 이쪽에 이제 도전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전체 선거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8회 도의원 선거에서는 지금 현 전익현 의원이 네. 13,597표 중에서 7,406표 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나기정 후보 같은 경우를 1,732표 13.25% 포인트 차로 앞서 그래서 이제 재선에 성공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도의원 서천 1선거구는 양당에서 1대1 구도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서천 2선거군요. 서천 2선거구는 이제 국민의힘 신영호 신영호 의원이 이제 재선에 도전할 것이 도전하고요. 이제 확실시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조동준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야, 박빙이다. 이 도전장을 내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8대 군수선거에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유승광 당내 후보에게 이제 밀렸죠. 당내 경선에서 패하고 난 뒤에 정계 은퇴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최근 보였죠. 갑자기 조기 대선 때 보였죠. 조기 대선 네. 전에 이제 접고 네. 출마하면 이제 나오면서 정계에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아무튼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영호 조동준 박빙인데요. 박빙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그간 거의 몇 년 동안을 몇 년 전 차마 은둔에 있었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백 기간이라는 것이 네. 무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신영호 의원도 그동안 4년 동안 별로 그렇게 썩 국민들 눈에는 안 보였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도의원 자체가 네. 군의원보다는 덜 부각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여기 우리 지역 신문 같은 경우도 우리는 도의원 도의회 소식도 게재하기도 하지만 군의회 소식을 좀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득표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서천에서는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지금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이 보수 성향의 그 후보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거의 한 600여 표 차로 앞섰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60세부터 이상부터 그 60세 이상이 서천군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수화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봤을 때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후보들이 서천에서 그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그 도의원 2선거구에서는 이 조동준 전 서천군 의회 의장이 예정대로 이렇게 그 후보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준 의원 군의원 때 상당히 참 신선하게 봤었는데 잘하죠. 네, 잘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냥 은퇴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뒤에 얘기를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군의원 가선거구가 장항바소 화양 기산 한산 마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김하진 의원이 1등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 김원석, 김경재 네. 1, 2, 3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세 명의 군의원 중에서 김원석 지역구 의원이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 이번 그 지난 8대 군의회 비례로 당선됐던 홍성희 의원이 이 지역구로 이제 바꿔서 재선을 도전을 하는데 네. 여기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그 복당을 한 노성철 전 군의원, 오천환 전 장항우 부읍장, 예. 이분까지 지금 그 출마 채비를 갖추고 지난번 6.3 조기 대선에 주요 그 저 거리에서 출퇴근길에 인사를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신 분들은 저분들이 출마하려고 하는구나. 다 나타났어요. 이제 예. 다 표시나요 이제. 예.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기에다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제가 취재했던 23일 현재 그 제가 나학균 전 군의회 의장한테 혹시 뭐 그 출마하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올 초부터 그 출마 의지를 갖고 올 초부터 이제 선거군의 행사장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그 국민의 이 군의원 가선구 공천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5명 중에서 3명은 탈락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인 거죠. 그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노찬 전 군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성원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서천 연락소장, 요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 없이 2명에게 출마할 수밖에 기회를 없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이 두 사람 외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박노찬, 조성원. 네. 저게 그다음에 그 지금 이건 저 비례. 예, 비례 후보자. 비례 군의원 비례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의힘이 이제 노대지. 지지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홍성희 의원이 이제 그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네네네. 이번에도 여기
조기 대선에서 얼굴을 알렸던 그 노데이지 씨라고 있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에 확인을 해보니까 9년 비례를 염두를 해두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분 같은 경우 취재는 직접 취재는 안 된 상태였고 아무래도 이제 그 비례를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9년 나선거구에서는 지난 8대 9년 나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그 이강선 후보가 1번을 받아가지고 뭐 1등을 차지했거든요. 3,800표. 그다음에 무소속 한경석 후보가 2등 3,090표. 네. 국민의힘 이재 후보가 2,870표를 얻어서 턱걸이로 이제 3명 중에 이제 3등으로 이제 배지를 달았지만 국민의힘의 그 강신두 그 네. 부의장 네. 민주당 그 당시 이현호 의원 네. 이 두 현역 의원은 재선 문턱을 넘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강선 의원이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건 분명한 거고 그래서 이번 그 6.3 조기 대선에도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던 이현호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20대가 지금 그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천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그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 의원이고 전 그 저기 논산 시장이었던 민주당 황명선 의원 비서관으로 있는 김재민 씨가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 9년 나선거고 그 공천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출마를 그 출마를 염두에 둬서 활동해왔던 한인선 씨 이 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불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준비 안 했어요? 비례대표도 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지금 그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에 비례대표가 물색이 그러니까 이제 그 비례대표 쓸만한 사람을 찾으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기 그쵸. 때문에 이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본인 그래서 이제 직업이 탄탄한 분들이 솔직히 이 군의원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다른 이중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여기도 이제 국민의힘도 이 9년 나선거구 같은 경우는 인물이 많습니다. 그 이지혜 의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경석 의원이 이제 그 군수 선거에 도전했다가 안 되면 다시 군의원으로 복귀를 한다고 그러면 이지혜, 한경석 두 의원 현역 의원과 그 다음에 그 뉴스웨천 취재 통해서 출마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강신두 전 군의회 부의장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장항읍장 출신 나주화천 장항읍장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 서천 연락사무소장을 맡았던 김영주 전 서천 서부수협 상무도 출마 의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마 예정자로 분류가 됐고 지목이 됐던 김중복 종천면 주민자치회장 네. 오늘 그 종천면 주민자치회 2기 출범하는 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여는데 네. 오늘 재선이냐 재임이냐 이걸 놓고 그 오늘 아까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또 나왔어요?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출마도 해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의회에 도전을 해보셨구나.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출마보다는 그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장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출마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모르죠. 얘기는 그렇죠. 자고 뜻을 일어나 둔 사람은 자고 일어나 봐야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예,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정당에는 민주당도 국민의힘에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그 탐색을 하고 있는 분이 이제 강구영 서면개발위원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벌써 그 차기 그 체육회장 선거 쪽으로 손에 그 마음을 굳혔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지금 아직 그 결정을 하지 못했다. 군의원이냐 아니면 체육회장이냐. 체육회장이냐? 예. 그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내년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니면 뉴스처럼 보도 내용을 보시고 나서 나도 있는데 빠졌다고 해서 연락을 주시면 네. 다음 그 선거 관련 보도에는 그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그 추가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아직 1년여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들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도 끼워줘 하시는 분들은 뉴스처에 항상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있다라고 두각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대리왕자 궁중 이야기 이렇게 저랑 고 대표님이랑 2주 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90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네, 이제 우리 화이트호스 빨리 재단 사무실 보내서 퇴근 준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연장근로수당 우리가 물어줘야 되거든. 자, 오늘 우리 대리왕자 궁중 이야기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 때는 우리가 7월달에 뵙겠네요, 그죠? 그렇겠네. 네, 7월 첫 주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같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고 대표님도 좀 발빠르게 현장 돌아다니시고 계시고 저도 귀동량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예.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또 여름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쿨이 부르는 노래죠. 저도 찾고 싶네요. 해변의 여인. 찾고 싶은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해변의 여인 들으면서 오늘 대리왕자 궁중 이야기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